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전남에서도 스토킹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산과 충남 등 국내 3곳에서 운영 중인 국립해양문화시설. 인천과 충북에서도 개관을 준비 중인 가운데 6번째 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에 들어섭니다. 국비 1,245억 원이 투입돼 전시관과 체험관, 교육관 등 복합해양문화시설로 건립될 예정인데 입지는 시군 공모로 선정됩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과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선정 등 용역 일체를 맡기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영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해남과 완도, 신안, 여수 등 전남 7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주민 설명회와 지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여건과 균형 발전 기여도, 해양수산자원 등 대상지 선정 평가 기준도 확정됐습니다. 균형 발전 기여도 배점과 어가 인구 등 해양수산자원의 배점 기준을 놓고 특정 지역에 유리하다는 이견이 나오는 등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은 확실히 어떤 선적으로는 유리하잖아요. 국가 전체적인 균형 발전 차원을 고려하는 게 더 객관적이지 않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입지는 다음 달 중순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소미산. 지난 2020년 모 개발업체는 이 산 정상에 동백숲을 조성하겠다며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고 길이 870m, 폭 3m의 작업로 조성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로는 폭이 최대 10m까지 이르면서 당초 허가 면적의 6배가 넘는 1.7헥타르의 산림이 무단 훼손됐습니다. 결국 여수시는 지난해 업체에 부분 복구를 지시했지만 부실 복구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1년여가 지나간 지난 7월 모 개발업체는 여수시의 소미산 일원의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동백숲 조성에 더해 대관람차와 곤돌라 등 관광 유희 시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 업체가 소미산 일원의 환경 훼손 논란이 처음 제기됐던 시점부터 관광 유희 시설 단지를 조성하려 했고 산지 훼손도 의도된 행위였다는 의혹들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곤돌라와 대관람차가 포함 있어서 지역의 지적과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수시는 특정 기업이 환경 파괴 개발로 여수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던 소미산 개발 사업을 전면 불허하고 2년 전 환경 훼손도 원상 회복됐는지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접수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토대로 다음 달 중에 타당성 검토와 도시관리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안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그 소미산 관련해서 논란은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갖고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정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라는 게 저희들 기존 생각입니다. 난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과 행정의 관리 감독 소홀, 특혜 의혹까지 지역사회 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여수 소미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계획. 이 논란의 사업계획이 관광 유희 시설까지 포함돼 재추진되면서 지역사회 내 또 한 차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 왕지 매립장의 여력은 현재로선 2027년 말, 여기서 최장 5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순천시의 판단입니다. 민선 7기 때 입지 선정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매립장 이전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노관규 시장도 후보 시절부터 매립장 입지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그 대안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쓰레기 자원화 공약과 함께 취임 초기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작은 어떤 지자체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광역화, 메가시티화해서 지역이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도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에너지 어떤 자립 측면에서 이런 생태계도 구축이 되고. 하지만 여건이 좀 다른 인근 지자체들은 현재로선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순천시가 서둘러 새로운 매립장 건설에 나서기보다는 민선 8기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과 다른 쓰레기 대안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친환경 소각장에서 탄소를 포집하고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입니다.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나 하남의 유니온 파크처럼 일명 님비를 임비로 만든 선진 사례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의 시설하고 이렇게 복합해서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제 저희도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그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 같은 관공서나 대규모 공연장, 대형 쇼핑몰 등을 친환경 소각장과 접목한다면 전국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화두가 된 지금, 순천시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긴 호흡의 폐기물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산비탈을 따라 수십 기의 무덤이 배치됐습니다. 1597년 명량해전 때 울돌목에서 목숨을 잃은 100여 구의 왜군들의 시신이 묻힌 곳입니다. 일본인에게 덕을 베풀었다는 의미에서 외덕산으로 불리는 곳에서 한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해차를 올리고 향불을 피워 왜군과 조선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일본 측 인사로 참석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일본은 한때 큰 고통을 안겨줬다며 그 고통이 사죄만으로 치유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추모했습니다. 苦しんで苦痛を味わった方々がもうこれ以上謝らなくてもいいよとそう言っていただけるまで謝罪する気持ちを持ち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그러면서 생명 앞에 적군과 아군도 없이 조선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준 것을 일본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도군은 외덕산이 양국 간 평화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수많은 일본군 시신 100여 구를 우리 고구면 주민들이 거두어서 이 산에 묻어줌으로써 하나의 전쟁에서 발생한 두 개의 무덤이 갖는 서로 다른 의미는 오늘날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지방세 체납 차량 단속 차량이 거리를 달립니다. 카메라가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자동적으여 체납 차량 여부가 확인되고 밀려있던 자동차세까지 나타납니다. 목포에서만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 9,900여 대, 체납된 세금은 22억여 원에 이릅니다. 연락 좀 주고 그때 가는 거예요? 41만 360원이고요. 바로 납부 가능하시면 계좌번호 보내드릴까요? 네. 세금 체납 차량에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번호판을 떼어내는 번호판 영치. 조세 정의 실현은 갈등과 시비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번호판을 그렇죠. 못되게 막 몸으로 막으신다거나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이제 최대한 이제 몸싸움까지 안 하려고 접촉은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경찰에 연락하겠다. 목포에서 자동차세를 20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있을 정도로 체납 차량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세금 징수반과 체납 차량의 숨바꼭질이 계속됩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세를 4번 납부하지 않아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다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제한해서 납세자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치를 하면 차를 운행을 못하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에서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은 차량은 76만 2천여 대로 매년 25만 대꼴. 체납된 세금액이 해마다 200억 원을 넘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 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 나이대인 이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무섭기도 하고. 뉴스 보고 나서 조금 저녁에 다닐 때 좀 무섭다는 생각은 들긴 하죠. 괜히 좀 흠칫하고. 대면뿐 아니라 SNS와 전화, 메시지 등으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으로 파고든 스토킹 범죄. 실제 전남 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도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5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33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520건이 신고돼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장 압박을 느끼는 건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 혐의를 입증해도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입건 건수는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부분 불구속 송치됐고 구속된 경우는 5건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고 형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해자들이 보복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을 뿐더러 이게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형량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최근 경찰과 정치권은 불송치된 스토킹 사건까지 다시 전수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